다음에 이제 그 다음 평양 24시 인드라가 얘기했던 후지모토. 인드라가 이제 후지모토가 이게 반쪽 일성 간첩이 아니라 구경 간첩이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예. 이 이제 평양 24시는 뭐라고 했냐면 이 강철환이라는 이제 탈북자 출신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는 가끔 가다가 인드라 강철환 좋아하지만은 한 반반이에요. 이 강철환 주장은 반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저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해서 탈북자들 주장들, 그 유튜버들 주장 보면 뭔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김기선 누님은 빼고, 김기선 누님은 이제 팩트만 이렇게 강조하는 스타일이라면 다른 탈북자분들은 이렇게 좀 과장하는 게 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자극적인 거 아니면은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연계하고 평양 24시 강철환에 따르면 후지모토가 사라졌다, 행방불명이다. 반쪽 정원이 평양에 뭐 식당까지 내줬는데 사라졌다 라는 거죠. 알 수가 없다. 뭐 여기까지면 괜찮은데, 이제 강철환은 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추정에 불과하죠. 뭐 인드라가 계속 구경 간첩이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반쪽 정원이 경각심이 들어서 후지부터 저 정말 나한테 충성한 게 아니라 구변에 충성한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좀 더 신중해야 된다, 팩트 위주로 간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후지모토가 잠시 휴가도 갔다 올 수 있는 거고, 이 방송 때문에라도 갑자기 반쪽이 정은이 보란듯이 후지모토를 또 내세우면서 팔아, 우리는 해코지 안 했다, 후지모토가 또 인터뷰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속단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 속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드라는 여전히 후지모토가 구경 간첩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양 24시 강철환 어떤 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개 방송하면 한두 개 정도는 건질만한 게 있더라고요. 열심히 인드라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드라가 현재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탈북인 방송은 김기선 누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 비안 한미 북한 인권에 비치 재개 검토 긍정적이다. 그래서 우리 박진 성렬영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 때 중단됐다 이거죠. 이런 게 눈밖에 난 거죠.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 때 도대체 한 일이 뭐냐? 무능부패, 가장 무능부패했던 놈이 반쪽 놈이었는데 그보다 더한 놈이 문준비였다. 멋있어 또! 모처럼 스콧 스나이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주멀트도 나왔고요. 재밌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인드라가 이거에 대해서 스포일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VOA 워싱턴톡은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한다면, 생각한다면 VOA 자유의 미국의 소리 방송을 반드시 필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의 방송이 좌파시오에게 지배당하는 엠딩신 같은 그래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죠. 그러면서 객관적인 미국의 소리 방송을 시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 뉴스, 국제 외교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유아시아 방송, 유괴소리 방송을 시청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기자분들에게 인드라가 강조합니다. 구조조정돼야 됩니다. 한국의 기자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좌파시오들이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속고 있고, 그러면서 기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기레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기자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기자분들, 기레기가 된 비난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네 애배미가 매국노일지라도 여러분 자신은 탈출해야 됩니다. 기레기에서 기자로 품격 있는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엠빙신 타도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인드라는 언론 노조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좌파시오 민원열을 지지하지 않고 좌파시오 엠빙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현재 언론 구조가 왜곡된 것은 좌파시오 엠빙신 때문이고, 저는 그렇게 엠빙신 이 문제를 협박해서는 문화 엠빙신이 민영화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딱 하나 지지하는 것은 엠빙신 민영화입니다. 조은정 아나운서가 잘하고 있고요. 청구하시고요. 스콧 스나이더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전략! 국제결혼 폴란드인 청구하시고, 그 다음에 부오나세바! 야, 이제 부오나세바 덕분에 이태리 여성분들이 또 한국분들과 많이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오나세바님이 또 이태리 여성분하고 결혼하셨잖아요. 이태리 여성분들하고 결혼하면 패션이 달라지겠죠. 패션하면 또 이태리니까.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제결혼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하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토전략. 중국이 긴장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또 국토전략답죠. 국토전략 제목 자체가 국토전략 아닙니까? 녹든도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하여튼간에 국토전략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 주신 분은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제중동포십니다. 이 중국에 현재 거주하는 제중동포께서는 맹콩 시파르 정권, 파시 정권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공산당을 인정하고 중국 체제를 부정보다는 긍정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영어 공부와 주식 공부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소박한 마음을 품고 여러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드라 블로그까지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정치에 관심 있게 만든 장본인이 맹콩 시파르 파시 정권이 있던 거죠. 사이지 페럼으로 인해서 이 봉쇄 정책 이런 것들, 이 대표적인 상징적인 얘기겠죠. 이로 인해서 중국이 망해가는 거 아니냐. 중국 정제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요즘 여태까지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품어오지 않은 분께서 맹콩 시파르 파시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정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도대체 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 일루미나티에게 중국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는가,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된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유튜버를 소개해 줬는데 다 중국어예요. 그래서 번역도 없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게 없어서 얘들아 요약해 달라 그랬더니 요약을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드라가 요약본을 딱 보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다. 뭐냐면 그 얘기를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할 수 있는 인드라 구원론 관점에서 브레즈네프와 멘콩시파르 차이와 동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드라가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는 멘콩시파르와 브레즈네프는 다르다. 멘콩시파르를 임명한 건 또 국기본이고 브레즈네프를 임명한 것도 국기본이지만 황제가 다르다. 당대 멘콩시파르를 임명한 것은 대륙주의지만 브레즈네프를 임명한 건 빅토 로스차일드입니다. 빅토 로스차일드가 브레즈네프를 택한 것은 식민지 소련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함이었지만 대륙주가 멘콩시파르를 선택한 건 중국 공산당 일루미나티를 붕괴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빅토 로스차일드는 베트남 전쟁 지속을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 구원론이 강조했죠. 네. 당대 구원 황제이자 지구 정복을 꿈꾸는 007 영화 스펙터 실제 주인공인 빅토 로스차일드는 프루시초프를 식민지 총독으로 임명했고 브레즈네프를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하면 빅토 로스차일드는 왜 프루시초프를 제거하고 후임 브레즈네프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나? 그간 프루시초프가 실각한 이유, 숙청된 이유로는 프루시초프가 농업 생산에 실패해서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허나 인드라 구원론은 세계 최초로 아니다. 국내 문제가 아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프루시초프를 빅토 로스차일드가 프루시초프를 숙청한 건 농업 생산 부진 때문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 때문입니다. 빅토 로스차일드는 베트남 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케네디를 암살했고 프루시초프를 숙청했던 겁니다. 프루시초프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케네디도 마찬가지죠. 근데 프루시초프나 케네디나 둘 다 빅토 로스차일드 당대 구명 황제가 임명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괴리가 생긴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지속해야 전 세계 반미 분위기가 들끓고 미국의 민주당은 사라지고 미국 노동당 대신에 영국처럼 미국 노동당이 들어서겠죠. 그래서 빅토 로스차일드는 미국 역시도 소련처럼 자신의 직할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브레즈네프와 멘콩시파르는 1973년 이후 몰락기를 걷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차이였고요. 세 번째는 같다. 1973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데이비드 록펠러가 구역 황제가 되었고 1973년에야 비로소 미국이 실적인 독립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1972년까지 미국은 빅토 로스차일드의 식민지였고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1973년 이후 브레즈네프나 멘콩시파르는 모두 국유본에게 끈떨어진 시세가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죠. 그래서 경제가 폭망하니까 반쪽일성, 반쪽정일, 반쪽정은처럼 남은 건 군사력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의 강점은 군사력밖에 없으니까. 사실 푸딩도 같은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브레즈네프나 푸딩이나 마찬가지 신세다 이거죠. 푸딩이 몰락으로 가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푸딩
파쇼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것은 그 원인이 푸틴 경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근데 그 푸틴 경제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푸틴의 경제 아주 석유가 많고 막 이런 잘 나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국기본이 그동안 30년 동안 친중 정책을 펼쳐가지고 중국 경제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러시아가 손도 못 대. 러시아 시민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 거기에 외통수로 몰린 게 푸틴이 결국 택한 게 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냥 군사를 있고 전쟁이다. 그래서 막다른 길에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국기본이 푸틴을 몰아가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비유로 한다면 러시아와 중국 이렇게 되고, 또 오늘날 메콩 C8은 또 어떤 문제냐? 국기본이 여태까지 친중 정책을 취하다가 이제는 반중 정책으로 취했다면, 이제는 이제까지는 러시아였지만 이제는 중국이다 하고, 이든영 뭐 외무부 국무부 그러니까 뭐 리포트에도 나와 있고, 모든 게 최우선 순위는 그전에는 러시아였거든요. 이제는 중국이다. 반중이다. 그래서 누구를 키운다? 인도를 키우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중국을 키우듯이 친인도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 남는 건 뭐죠? 군사력밖에 없어요. 중국이. 이제 중국 공산당 메콩 C8에게 당장은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가니까 그동안 등소평부터 중국의 박정희 등소평 때부터 뭐 후진타오까지는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중국이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메콩 C8가 하루하루 집권할수록 중국 정세는 폭망할 수밖에 없죠. 전 세계는 이제 반미는 잊었어요. 메콩 C8 덕분이죠. 이제는 다들 반중이에요. 전 세계 다 반미 구호는 사라졌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팔레스타인마저도 반중입니다. 전 세계가 온 세계가 다 반중이에요. 이전까지만 해도 반미였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전환입니까? 이게 9번 작품이에요.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집권했다면 전 세계는 여전히 반미였을 겁니다. 그래서 푸딩이나 메콩 C8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겁니다. 반쪽 정은이, 문좀비가, 반쪽 아베가, 이 세상의 모든 일루미나티 잘파쇼, 우파쇼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거예요. 지인들이 이게 맞으니까. 트럼프가 꼴통이잖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망명한 중국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국 분들은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같이 중국 체제를 비판하지만 한쪽은 트럼프 지지 중국인들이 있고, 파교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반 트럼프 친 이든영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개하신 분은 인들아 보니까 대체로 친 트럼프예요. 이분들은 겉으로는 중국 체제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마치 미국과 중국이 짜고 스톱하고 결국 중국이 더 잘 나가기 위한 어떤 수수를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트럼프와 맹꽁시 바로 반쪽 쪽은 푸딩의 입장에 입맛에 맞는 주장이죠. 이게 음모론이에요.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협정? 네. 협정만 얘기할게요. 다른 건 다 이제 넘어가고 70년대 브레즈네프하고 서방 진영하고 무슨 협정을 했죠? 헬싱키 협정을 했어요. 헬싱키 협정. 그게 떡밥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강조했잖아요. 헬싱키 프로세스서부터 결국 소련의 모스크바 식민지 정권, 파쇼 정권이 무너지고 몰락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다. 브레진스키 작품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아프가니스탄의 침공 유도 이전에 헬싱키부터 바라봐야 된다. 강조했잖아요. 맹꽁시파르의 몰락, 중국 공산당의 몰락은 이미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점에서 지금 님이 추천한 두 유튜버들의 주장은 님들아 볼 때 음모론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내밀하게는 오히려 맹꽁시파르 체제에 뭔가 도움을 주는, 마치 자이파쇼에게 50억 클럽, 그러니까 저런 어떤 유튜버들은 50억 클럽, 중국판 50억 클럽 우이파쇼가 아닌가 의심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인도라밖에 없죠. 넘어가고요. 결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드라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인드라 구변론 관점에서 맹꽁시파르 파쇼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 일루미나티가 갈 길은 오직 몰락이 될 뿐입니다. 중국 인민이 단 하나 고려할 것은 이왕 무너질 맹꽁시파르 파쇼 정권이라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또 무너져야 여러분들이 사니까요. 그러나 이는 맹꽁시파르 정권이 존속해야, 당분간 존속해야 중국이 망한다는 구건 기업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25년까지는 분단체제 지속하는 게 구건 전략이거든요. 2025년까지는 분단체제 지속하는 게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무능부패한 맹꽁시파르가 파쇼 정권이 계속 중국 지도부로 있는 것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냉정하죠. 중국 인민들은 단 하나도 맹꽁시파르하고 같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 국위원이여 당장 맹꽁시파르를 타도해다오, 제거해다오, 이렇게 절실하게 외치겠지만 국위본의 어떤 전략상 맹꽁시파르 파쇼 정권이 필요합니다. 중국 경제를 망치고 중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능부패한 맹꽁시파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민이 단 하루라도 맹꽁시파르와 살 수 없다.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중국인민이 대동단결해서 무능부패 반쪽놈에 물러가라. 매국노 문전비 꺼져라. 강남 또라이 최국 대져라 하는 대한민국 시민투쟁 방식을 본받아서 열심히 투쟁한다면 국민이 감동받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화 투쟁을 본받으시기 바라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기육은 현재 맹꽁시파르 파쇼 정권 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국 인민이 대동단결하여 투쟁하실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제죠.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브레즈네프 얘기. 그래서 이건 브레즈네프에 관련돼서는 인드라가 시간이 없어요. 9분 남아서 여기에 대해서 쭉 봤는데, 여기에 뭐 무슨 헨리 키신저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버트란트 러셀과 빅터 로스차일드, 데이비드 록펠러 이런 얘기,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주시면 인드라가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질문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추북일 선생. 그 다음에 히츄얼리즘, 불가촉 천민 이런 거죠. 불가촉 천민의 인도 현실과 중국 인민의 현실이 다른 게 뭐죠?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차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중국에서 부자가 되는 데서 차별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은 중국의 불가촉 천민이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십니까? 중국 공산당원조차도 실패하는 인생인데, 중국 공산당원도 못되고 공산당원도 못되는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죠. 중국의 불가촉 천민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아래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주면지 현자타임자 이런 거 인드라가 좋아하죠. 그 다음에 코인 이슈. 뭐 이거는 뭐 얘기 안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박사. 설날에 눈 엄청나게 오고 춥답니다. 그 다음에 삼국지 대형물, 어디 여러가지 인드라 추천하는데 2가지. 삼국지 강철의 사령관, 설날에 심심하시면 읽어보세요. 추천합니다. 삼국지 태사도 추천하고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인드라가 이 댓글을 써놨는데 사라졌네. 인드라가 코인 중독에 걸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늘 인드라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댓글 주신 분 덕분에, 인드라보다 더 큰 인간지표 덕분에, 인간지표님 덕분에 제가 오늘 우연찮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인드라 사실 이번 주는 코인을 쉬려고 했는데 인드라가 뭔가 이렇게 또 신께서 인드라한테 장난질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갑자기 인드라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득보잡 코인을 샀는데 사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또 우연찮은 게 아침에 일찍 눈이 깨었어요. 인드라가 그냥 잘 수도 있잖아. 그런 우연도 겹쳤고, 하필이면 또 휴대폰을 딱 보는데 보는 순간에 갑자기 순식간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죠. 이 3가지 우연. 왜 저 쓸데없는 득보잡 코인을 샀는지 또 이해가 안 되고, 인드라 왜 평상시 아침에 그 시간에 9시 무렵이거든요. 자는 시간인데 왜 깼는지 이해도 안 되고, 3번째는 왜 하필 또 그 코인을 받는지도 이해 안 돼요. 근데 딱 보는데 갑자기 이 작전 코인, 작전 코인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그냥 기계가 조작돼가 기계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막 하면 그게 어떤 거래량도 늘리고 사람들 관심을 촉발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기계가 중간에 꺼져. 그리고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한 10%대에 올라갔길래 그냥 인들아 시장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겁나가지고 그런 특보잡주에는 50만원만 넣어놔야죠. 그래서 50만원만 넣어놓고 10% 하루만에 급등, 하루만이 아니라 5분 만에 급등. 그래서 5만원 먹었더니 곧바로 그냥 마이너스가 되더라고. 그거는 쭉 올라갔다 쭉 빠져. 이 적전주의 특징. 그래도 뭔가 그래도 근본이 있는 애들은 하루 만에 50% 급등하더라도 그게 이유가 다 있어요. 뭐 이렇게 공매도 쳤던 애들이 쇼커버링 해가지고 올라간 거, 그런 것도 그래도 근본이라도 있지. 이런 애들은 그냥 작전 애들이 그냥 올렸다 내린 거야. 시들이. 그래서 그런 주식들 이렇게 윗골이 이렇게 착득 단 애들 있잖아요. 이거 다 작전이에요. 있다가 그렇게 윗꼬리가 되게 길다랗게 달린 장대 윗꼬리가 달린 것들은 다 보면 세력들이 장난질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있으면은 슬쩍 그런 것 중에 슬쩍 묻어뒀다가 그냥 매도 한 10% 매도가 한 10% 정도에 딱 걸고 예약 매도 걸고 있으면요 그냥 체결됩니다. 자, 여기까지 농담이고요. 유연이죠. 쉽게 고맙습니다. 인드라가 계속 신에게 기도한 건 아니고 이런 날도 있고 또 내일은 또 달라지겠죠. 인드라가 또 교만해지면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드라가 코인 투자도 지금 뭐 차트 공부 매일 하고 있는데요. 공부도 공부지만 지식도 지식이지만 인들한테 더 중요한 건 원칙을 세우고 끈기 있게 대응하는 거다. 원칙과 끈기, 이 두 가지를 하려면 마자세인데 인들가 마자세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자세 정신에 더 몰두하겠습니다. 정신을 더 가다듬고 인들가 세가슴 막 그냥 계좌가 파라면 잠을 못 자. 따지고 보면 10,000원밖에 손실 안 났는데도 이 10,000원에 막 그러면서 이 바보 이러면서 왜 10,000원을 어처구니 없이 잃었냐 뭐 이러면서 자책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어떤 인드라가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해요. 10,000원 잃고 막 인드라가 자책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아니 100만원씩이나 잃고 자책하면 이해라도 하지. 인드라는 10,000원만 손해봐도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런 생각도 자책만 해.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하다 맞아세.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설날 잘 보내세요. 설날 전에 설날 직전에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날 방송할 예정입니다.